혹시 밤새 뒤척이다가 해가 뜨는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일 밤 잠자리에 누워도 눈이 말똥말똥하고 새벽 2, 3시까지 천장만 바라보고 계시나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머리는 무겁고 온몸은 청은망은이고 하루 종일 피곤에 시달리시나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만 이렇게 잠을 못 자는 걸까? 나이 들면 다 이런 건가?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건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당신의 밤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25년 현재 대한민국 50대 이상 성인의 3명 중 1명이 심각한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피곤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성불면증은 치매 위험을 3배 높이고 심혈관 질환 발생률을 2배 이상 증가시키며 당뇨병과 고혈압을 악화시킵니다. 더 무서운 건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며 방치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5가지 초기 경고, 신호와 10초자가 진단 테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 없이도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는 7가지 과학적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5년간 수면 클리닉에서 1,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하며 직접 확인한 방법들입니다. 병원에서는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할 수 없었던 진실들을 오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전문의 김준혁입니다. 지난 25년간 수면장애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해왔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환자분들은 처음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다 해봤어요. 수면제도 먹어봤고 운동도 해봤는데 소용없어요. 하지만 3개월 후 같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덕분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푹 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건 바로 수면의 진짜 원리를 이해하고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그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는 수면 건강 체크리스트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족의 건강은 좋은 잠에서 시작됩니다. 이야기는 작년 가을부터 시작됩니다. 박미경 씨, 58세 여성 환자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시다가 2년 전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좋고 2 자녀는 모두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었고 건강검진 수치도 대부분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미경 씨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잠을 잘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가끔 잠들기 어려운 날이 있는 정도였습니다. 중요한 회의 전날이나 스트레스를 받은 날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 된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병원 갈 정도는 아니야. 박미경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들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중년 여성들에게는 특히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 자신의 고통보다 가족의 평화를 우선시하는 거죠.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어도 새벽 2시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겨우 잠들어도 새벽 4시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늘 피곤했고 두통이 잦았습니다. 식욕도 떨어졌고 무엇을 해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귀찮아졌고 좋아하던 등산도 그만뒀습니다. 가장 힘든 건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나이가 들어서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여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박미경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 걱정했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고 식사량도 눈에 띄게 줄었으며 밤마다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딸이 나섰습니다. 엄마, 제발 병원 한 번만 가보세요. 그냥 검사만이라도 받아보세요. 우리가 걱정돼서 그래요. 딸의 눈물 어린 간청에 박미경 씨는 마지못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진료 때 박미경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잠이 좀 안 오는 것뿐이에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으셨나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주무시나요? 잠들기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자주 깨시나요? 꿈은 많이 꾸시나요? 낮에는 어떠세요? 박미경 씨는 하나하나 대답하시면서 점점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선생님, 사실 너무 힘들어요. 밤마다 잠이 안 와서 미칠 것 같아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제가 약한 건가요? 저는 박미경 씨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이상하지도 약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건 만성불면증이라는 명확한 질환입니다. 그리고 이건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중등도 불면증과 경미한 우울 증상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수면다원 검사에서는 깊은 수면 단계가 거의 없었고 수면 효율은 60%에 불과했습니다. 정상인은 85% 이상입니다. 박미경 씨에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뇌는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경계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마치 자동차 엔진을 계속 켜놓은 것과 같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기억력이 떨어지며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치료하면 반드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치료는 단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수면 위생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침실 환경을 바꾸고 잠들기 전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카페인 섭취 시간을 조절하고 낮잠을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지행동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박미경 씨는 매우 성실하게 따라주셨습니다. 2주 후 첫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30분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4주 후에는 중간에 깨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8주 후에는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12주 후 박미경 씨는 환한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잤어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이렇게 개운한 건 몇 년 만인지 몰라요.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이건 선생님 혼자 힘으로 이루신 겁니다. 제가 한 건 방향만 알려드린 거예요. 지금 박미경 씨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상쾌하게 일어나시고 낮에는 활기차게 생활하시며 밤에는 편안하게 주무십니다. 취미 활동도 다시 시작하셨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즐기십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이 가장 기뻐합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박미경 씨의 사례는 특별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수백 명의 환자들이 모두 비슷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점점 악화되고 결국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회복됩니다. 그렇다면 수면 장애는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 뇌에는 수면을 조절하는 복잡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해하는 게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지금부터 조금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오세요. 우리 뇌에는 생체 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일주기 리듬이라고 합니다. 이 시계는 24시간을 주기로 작동하면서 언제 깨어있고 언제 잠들어야 하는지를 조절합니다. 마치 집의 보일러, 온도 조절 장치와 같습니다. 밤이 되면 자동으로 온도를 낮추고 아침이 되면 온도를 높이는 것처럼 우리 뇌도 자동으로 수면과 각성을 조절합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두 가지 호르몬입니다. 첫째는 멜라토닌입니다. 이 호르몬은 어두워지면 분비되기 시작해서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멜라토닌은 몸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잠잘 시간이야. 천을 낮추고 혈압을 내리고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해. 이 신호를 받으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를 합니다. 둘째는 코르티솔입니다.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아침에 깨어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새벽 4시부터 서서히 분비되기 시작해서 아침 8시경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코르티솔은 몸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천을 높이고 혈압을 올리고 뇌를 깨워. 이 신호를 받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눈을 뜹니다. 그런데 40대 중반부터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첫째, 멜라토닌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20대에 비해 50대는 절반 이하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밤이 되어도 몸이 잠들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둘째, 생체 시계가 앞당겨집니다. 그래서 저녁 8시만 되어도 졸리고 새벽 4시면 눈이 떠집니다. 셋째, 깊은 수면 단계가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전체 수면 시간의 20%가 깊은 수면이지만 60대가 되면 10% 이하로 떨어집니다. 여기에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원래 아침에 나와야 하는데 밤에도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뇌는 계속 각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잠들기 어렵고 자주 깨며 꿈을 많이 꾸게 됩니다. 마치 자동차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은 낮 동안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나 우울증이 있으면 세로토닌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낮에는 우울하고 밤에는 멜라토닌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아서 잠을 못 자게 됩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불면증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피곤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첫째, 뇌세포가 손상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이 노폐물 중에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게 바로 치매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청소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뇌에 독소가 쌓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 불면증이 있는 사람은 치매 발생 위험이 3배 높습니다. 둘째,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합니다. 수면 중에 혈압이 낮아지고 심장이 쉬어야 하는데 잠을 못 자면 이 회복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 결과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시간. 자는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배 높습니다. 셋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면역세포를 만들고 회복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감염에 취약해지고 암 발생 위험도 증가합니다. 넷째,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식욕 조절 호르몬을 교란시킵니다. 그래서 단 음식을 찾게 되고 체중이 증가하며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집니다. 다섯째, 우울증이 악화됩니다. 불면증과 우울증은 서로를 악화시킵니다. 잠을 못 자면 우울해지고 우울하면 더 잠을 못 자게 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무섭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25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검증된 유볼까지 수면 개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약 없이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첫째, 일정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예외 없이 지키세요. 우리 뇌는 규칙성을 좋아합니다.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면 생체 시계가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밤 11시에 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시간대가 멜라토닌 분비 리듬과 가장 잘 맞습니다. 처음 2주는 힘들어도 참고 견디세요. 3주째부터는 몸이 적응하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둘째, 침실 환경을 최적화하세요. 침실은 오직 잠을 자는 곳이어야 합니다. 텔레비전, 컴퓨터, 스마트폰을 침실에서 치우세요. 침대에서 일하거나 식사하지 마세요. 뇌가 침실을 잠자는 곳으로만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완전히 어둡게 만드세요. 작은 LED 불빛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암막 커튼을 사용하고 전자기기의 불빛을 가리세요. 조용해야 합니다. 소음이 있다면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백색 소음기를 틀어보세요. 셋째, 빛을 전략적으로 사용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즉시 밝은 빛을 쬐세요. 커튼을 활짝 열고 햇빛을 받으세요. 가능하면 야외로 나가서 30분 정도 산책하세요. 밝은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멈추고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렇게 하면 낮 동안 깨어있는 각성도가 높아집니다. 반대로 저녁 8시 이후에는 밝은 빛을 피하세요.
조명을 어둡게 하고 블루라이트를 차단하세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봐야 한다면 블루라이트 필터를 사용하세요. 넷째, 카페인과 알코올을 조절하세요. 카페인은 오전에만 드세요. 늦어도 오후 2시 이전에 마지막 커피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5시간에서 6시간입니다. 저녁에 마신 커피는 한밤중까지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듭니다. 알코올은 절대 수면제가 아닙니다. 처음엔 졸음이 오지만 얕은 수면만 유도하고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새벽에 자주 깨게 만들고 다음날 피로감을 증가시킵니다. 잠들기 위해 술을 마시는 습관은 반드시 끊으세요. 5째, 낮잠을 제한하세요. 낮잠은 20분 이내로만 자세요. 그 이상 자면 밤 수면을 방해합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절대 낮잠을 자지 마세요. 낮에 아무리 졸려도 참으세요. 그래야 밤에 수면 욕구가 충분히 쌓입니다. 수면은 마치 은행 계좌와 같습니다. 낮에 조금씩 뺐으면 밤에 쓸 돈이 없어집니다. 6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하루 30분 정도 중간 강도의 운동이 좋습니다.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적당합니다. 운동 시간은 오전이나 오후가 좋습니다. 저녁 8시 이후 운동은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신체를 적당히 피곤하게 만들고 세로토닌 분비를 증가시키며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일주일에 5일 이상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7째, 잠들기 전 루틴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순서로 잠들 준비를 하세요. 예를 들어 밤 10시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고 11시에 침대에 눕는 식입니다. 이 루틴을 매일 반복하면 뇌가 학습합니다. 아, 이제 곧 잠잘 시간이구나. 그러면 자동으로 멜라토닌이 분비되고 몸이 이완됩니다. 특히 추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복식 호흡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천히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았다가 8초 동안 입으로 내쉬세요. 이걸 10번 반복하세요. 이 호흡법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하고 혈압을 낮추며 긴장을 풀어줍니다. 제 환자 중 70% 이상이 이 방법으로 10분 안에 잠들었다고 보고합니다. 이 6가지 방법은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약물 치료보다 부작용이 없고 장기적 효과도 뛰어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면 소용없습니다. 최소 4주 이상 매일 실천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만약 이 방법들을 3개월 이상 실천했는데도 호전이 없다면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수면 무호흡증, 하지불안 증후군 같은 다른 수면 장애가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심한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가 동반된 경우에는 약물 치료나 인지행동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제를 두려워하십니다. 중독될까봐 걱정하시죠. 하지만 최근의 수면제는 예전과 다릅니다. 단기간 적절히 사용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문제는 잘못된 사용입니다. 의사 처방 없이 장기간 복용하거나 알코올과 함께 먹으면 위험합니다. 제가 처방하는 원칙은 이렇습니다. 먼저 비약물 치료를 충분히 시도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가장 약한 용량부터 시작합니다. 증상이 호전되면 서서히 줄입니다. 동시에 수면 위생과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합니다. 목표는 약을 끊는 것입니다. 약은 자전거 보조 바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필요하지만 균형을 잡으면 떼어내야 합니다. 이제 성공 사례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제 환자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가명으로 바꿨습니다. 첫 번째는 이철수 씨, 65세입니다. 퇴직 후 불면증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소파에서 자주 졸았습니다. 우울감도 심했습니다. 치료 계획은 이랬습니다. 먼저 낮잠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오전에 1시간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침실에서 텔레비전을 치웠습니다. 매일 밤 10시 30분에 침대에 들어가고 아침 6시에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처음 2주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낮에 너무 졸렸지만 참았습니다. 3주째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밤 11시쯤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습니다. 새벽에 깨는 시간이 4시로 늦어졌습니다. 6주 후에는 새벽 5시까지 잤습니다. 12주 후에는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잤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매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나십니다.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하셨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즐기십니다. 이철수 씨가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정말 제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약도 필요 없었어요. 두 번째는 김영희 씨 53세입니다. 직장에서 승진 후 업무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밤마다 일 생각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겨우 잠들어도 악몽을 꾸고 자주 깼습니다. 두통과 소화불량도 있었습니다. 김영희 씨에게는 스트레스 관리가 핵심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명상을 20분씩 하도록 했습니다. 걱정 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걱정거리를 모두 적고 내일 해결하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침실에서는 일 관련 생각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복식호흡도 매일 실천했습니다. 8주 후 김영희 씨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2시간에서 20분으로 줄었습니다. 악몽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았습니다. 두통과 소화불량도 좋아졌습니다. 김영희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몸이 얼마나 쉬고 싶어 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세 번째는 박정수 씨 71세입니다.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었고 수면 무호흡증도 의심되었습니다. 밤에 코를 심하게 골고 자주 숨이 막혔습니다. 낮에는 운전 중에도 졸았습니다. 수면 다원 검사 결과 중등도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시간당 25번 호흡이 멈췄습니다. 혈중 산소 포화도가 8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수준입니다. 양압기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해 하셨지만 적응 기간을 거쳐 매일 밤 사용하셨습니다. 동시에 체중을 5kg 감량했습니다. 옆으로 누워 자는 습관도 들였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코골이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낮에 졸음이 없어졌습니다.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혈당 조절도 좋아졌습니다. 박정수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계 덕분에 제 목숨을 구했어요. 네 번째는 최순자 씨 68세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불면증과 우울증이 시작되었습니다. 밤마다 외로움에 울었습니다. 잠들어도 남편 꿈을 꾸고 새벽에 깼습니다. 식욕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최순자 씨에게는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가 함께 필요했습니다. 한구울제를 소량 처방했습니다. 주 1회 상담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녀들과 더 자주 연락하고 만나도록 권했습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연결했습니다. 규칙적인 산책도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걸렸지만 최순자 씨는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우울감이 줄어들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지금은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하십니다. 최순자 씨가 하신 말씀이 가슴에 남습니다.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요. 이 네 분의 이야기에서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모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회복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간단한 자가 진단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10초면 됩니다. 다음 질문에 예, 아니오로 답해보세요. 첫째, 잠들기까지 30분 이상 걸리나요? 둘째, 밤에 3번 이상 깨나요? 셋째, 새벽에 너무 일찍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나요? 넷째, 이런 증상이 일주일에 3일 이상 나타나나요? 다섯째, 이런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었나요? 여섯째, 낮에 피곤하고 졸리나요? 일곱째,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나빠졌나요? 여덟째, 짜증이 늘고 우울한 기분이 드나요? 결과 해석입니다. 0개에서 2개 예 정상입니다. 가끔 잠이 안 올 수 있습니다. 수면 위생만 잘 지키면 됩니다. 3개에서 5개. 예 경미한 불면증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4주 후에도 호전이 없으면 상담을 받으세요. 6개 이상 예 중등도 이상 불면증입니다.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수면 클리닉을 방문하세요. 추가로 위험 신호도 알아두세요. 코를 심하게 골고 숨이 자주 막힌다. 다리가 저리고 불편해서 가만히 있지 못한다.
잠결에 이상한 행동을 한다. 낮에 갑자기 잠에 빠진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다른 수면 장애일 수 있습니다. 이제 실용적인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매일 체크하면서 따라해보세요.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났나요? 일어나자마자 햇빛을 쬐나요? 30분 이상 운동했나요? 오후 2시 이후 카페인을 피했나요? 낮잠을 20분 이내로 잤거나 안 잤나요? 저녁 8시 이후 밝은 빛을 피했나요? 저녁 식사를 가볍게 했나요? 잠들기 2시간 전부터 스마트폰을 안 봤나요? 침실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했나요?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나요? 이 10가지 중 8개 이상을 매일 지키세요. 처음엔 어렵지만 2주 후부터는 습관이 됩니다. 한 달 후에는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록하세요. 수면 일기를 쓰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어젯밤 몇 시에 잤는지, 몇 번 깼는지, 몇 시에 일어났는지, 낮에 어땠는지 적으세요. 한 달치를 모아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무엇이 도움이 되고 무엇이 방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계절별 팁도 드리겠습니다. 봄에는 황사와 미세먼지를 조심하세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창문을 자주 닫으세요. 알레르기가 있으면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세요. 여름에는 에어컨 온도를 너무 낮추지 마세요. 20도에서 22도가 적당합니다.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면 좋습니다. 가을에는 환절기 감기를 조심하세요. 따뜻하게 입고 주무세요. 겨울에는 난방을 적절히 하세요. 너무 건조하면 가습기를 틀어주세요. 하지만 과도한 습도는 곰팡이를 유발하니 50%에서 60%를 유지하세요. 한국인에게 특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온돌 문화입니다. 따뜻한 바닥은 편안하지만 너무 뜨거우면 수면을 방해합니다. 취침 30분 전에 난방을 끄세요. 약간 서늘한 환경이 깊은 수면에 좋습니다. 또 하나는 이불입니다. 너무 무거운 이불은 숙면을 방해합니다. 가볍고 통기성 좋은 이불을 사용하세요. 가족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코를 골거나 자주 움직이면 따로 자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수면은 개인의 건강 문제입니다. 함께 자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또한 가족들이 수면 시간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밤 11시 이후에는 조용히 해주세요. 큰 소리로 텔레비전을 보거나 통화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면증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이 걱정을 부릅니다. 오늘 잠 못 자면 어떡하지? 내일 피곤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오히려 잠을 쫓아냅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잠 못 자도 괜찮아. 내일 밤에 자면 돼. 한두 번 못 잔다고 큰일 나지 않아. 또한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매일 8시간씩 꼭 자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세요. 사람마다 필요한 수면 시간이 다릅니다. 6시간만 자도 낮에 괜찮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4시간을 자더라도 깊게 잔다면 그게 더 좋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나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 오늘 한 가지라도 실천했다. 어제보다 나아졌다. 이런 생각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회복을 돕습니다. 자신을 칭찬하세요. 작은 변화도 대단한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불면증은 흔한 질환입니다. 중년 이후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위험합니다. 치매, 심혈관, 질환,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약 없이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방법을 기억하세요. 일정한 수면 시간, 최적의 침실 환경, 빛의 전략적 사용, 카페인과 알코올 조절, 낮잠 제한, 규칙적 운동, 잠들기 전 루틴, 이것들을 매일 실천하세요. 최소 4주 이상 꾸준히 하세요. 3개월이 지나도 안 되면 전문의를 만나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본 건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세요. 오늘 밤부터 한 가지라도 시작하세요. 침실에서 스마트폰을 치우세요. 잠들기 전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내일 아침 햇빛을 쬐세요. 작은 실천 하나가 당신의 밤을 바꿉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이 회복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처음엔 모두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좋은 잠을 되찾았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좋은 잠은 사치가 아닙니다. 기본 권리입니다. 당신은 편안한 밤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자격이 있습니다. 활기찬 하루를 살 자격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오늘 밤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안에 회복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믿으세요. 올바른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몸이 알아서 회복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잠 못 이루는 분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밤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어떤 방법이 도움이 되었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수면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잠들기 전에 먹으면 좋은 것과 피해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수면 보조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멜라토닌, 마그네슘, 발레리안 같은 것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당신이 편안한 잠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일 밤이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한 수면은 행복한 삶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오래오래 함께하세요. 좋은 잠으로 그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만드세요. 저는 김준혁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전문의이자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을 돕는 의사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